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또 저는 최근에 이제 서울시 성평등 그 활동지원센터에서 이제 2030 그 성평등 강사 양성과정 이제 밟고 저는 이제 교육을 조금 나갈 수 있는 위치가 됐는데 뭔가 이렇게 그 공간 안에서 이제 페미니스트들과 함께 있다 보니 이런 얘기를 하는 페미가 있었어요. 나의 어떤 뒷배가 되어서 돌아와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근데 약간 지금 그런 느낌이 들어서 내가 너무 좋은 게 저는 지윤님이 어쨌든 인터뷰를 요청해 주셔서 뭔가 각자의 지금 위치에서 계속 페미니즘적인 활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 서로 이렇게 교류하고 뭔가를 말을 나누기 위해서 온 거니까 네, 그래서 너무 그게 감정이 굉장히 새롭고 좋은 느낌이에요. 다 멋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뭐 지금 앞서 말씀드린 뭐 그런 역할도 있고 저는 사실은 정체성이라고 표현하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는 페미니스트 가영이라고 하는 이제 그냥 뭐 1인 예술체로서 그냥 활동을 좀 했었고 무용 활동을 했었고 무용가로서 활동을 했었고 작년에 장애인 문화예술판이라는 공간에서 기획일을 좀 같이 하면서 연극도 조금 참여했었고 올해도 여전히 기획일과 작품 만드는 일과 예술 강사와 이런 일들 속에서 어떻게 이 성교육도 같이 이렇게 좀 녹여내면서 같이 현장에서 조금 다가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좀 살아가고 있는 그냥 가영이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와, 환영합니다. 아영님이라고 그럼 오늘 부르면 되겠네요. 네네네. 네, 저는 앞에서 말씀해주셨던 가영님과 같은 청소년에서 네, 청주 페미니스트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하입니다. 와. 네, 박하님은 그 본명이신 건가요? 아니면은 그 활동명이신 건가요? 활동명이 이제 아. 제가 박씨기도 하고 그 영문으로 해서 이니셜 조합을 하면은 그런 조합을 해서 이제 식으로는요? 박하라고 이렇게. 그렇군요. 저도 그 이유는 처음 알았네요. 계속 얘기했는데. 죄송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전에 이 활동명 때문에 제가 네. 그 택배를 한번 맞아요. 맞아. 전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제가 택배를 받았는데 그래서 맞아. 네, 저는 활동명밖에 모르고 있어서 네. 그걸 했던 이제 적이 있었죠. 이번 질문인데요. 왜 페미니즘인가 하는 이번에 페미니즘을 접하게 된, 뭐 아니면 시작하게 된 동기를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약간 요 질문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1번 질문도 사실 되게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최근에 이제 저도 이제 뭔가 양성과정을 밟으면서 이제 강사로서 너 티칭을 해봐라 라고 하는데 강사마다 스타일이 있잖아요 원래. 근데 강사가 자기소개를 하고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어떤 그런 수순 프로세스처럼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굳이 나를 그렇게 강조해서 말해야 되나? 약간 이런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전혀 설명하지 않고 제가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 저도 여러분하고 같이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고 뭐 이렇게 해서 오늘 좀 저랑 같이 제가 좀 안내를 맡아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더니 이제 그 서울 이제 여성단체 이제 그 여성의 전화 대표님이랑 그 다른 그 교수님이랑 이제 저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을 주시는데 너무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하나도 하지 않고 들어가서 그것이 꼭 너무 부정적이거나 뭐 아픈 경험이라고 그걸 강조해서 썰을 풀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신에 대한 소개는 조금 들어가면 좋지. 어떻게 페미니즘 만났는지 그건 좀 해주면 좋지 않겠냐라고 좀 말씀을 들었는데 이거를 단순하고 명확하고 명료하고 막 이렇게까지 명사화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맞나? 라는 조금 저는 이제 고민이 조금 있어서 네. 사실 이거를 그냥 되게 단순하게 오히려 치환을 해서 당연한 거다. 당연하잖아. 아 그쵸. 약간 이런 거. 아. 뭐 정말 페미 왜 페미니즘 당연하니까. 너무 당연하니까. 하지만 근데 너무 좋은 답인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저희가 이 인터뷰를 진행하는 프로젝트 팀의 이름이 다모여고 다양하게 모인 여성들이거든요. 아. 그래서 정말 당연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네네. 그 안에서 뭔가 페미니즘은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 이런 질문도 준비를 한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되게 좋은 대답을 들은 것 같아요. 아 네. 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박하님은 페미시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실은 질문지를 어제 받았는데 오늘 봤어요. 오늘 네. 아침에 준비 이제 아침에 나올 때 알겠습니다. 나오는 준비를 하면서 봤는데 딱 이제 질문은 8가지였지만 이렇게 하나씩 읽어보면서 아 어렵다 되게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되지 이 생각이 또 먼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자기소개 첫 번째가 자기소개인데 어쨌든 자기소개는 뭐라고 어떻게 이렇게 말이라도 할 것 같은데 이제 두 번째 질문 왜 페미니즘인가 내 동기가 뭐였을까 계속 이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딱 정말 어떤 뚜렷한 계기가 있어서 아 이게 정말 나는 진짜 페미가 되어야겠다 이렇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좀 가랑비 옷 젖는 것처럼 약간 이렇게 좀 그렇게 좀 페미니즘을 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뭐 기사가 났고 막 여성 혐오, 뭐 살인 뭐 그런 게 났다, 뭐 이제 뭐 그런 기사들을 이제 수없이 보잖아요. 그런 여성 혐오에 대한 뭐 이렇게 아무튼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아 그게 정말 아 이거 좀 깊은 빡침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게 뭐라고는 정의는 안 되고 근데 좀 그러던 갈팡질팡하는 이게 내가 화를 내고 아니 이게 내가 화가 나는데 이거는 내가 여성이어서 화가 나는 건가? 아니면 그냥 무고한 시민이 죽어서 화가 나는 건가?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갈팡질팡하게 되는 거죠. 그런 단계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가연님이 같이 해보시지 않겠어요? 라고 손을 내밀어 주셔갖고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뭔가 이렇게 페미니즘이라는 거를 접하게 되면서 아, 나 페미가 되어야겠다. 그렇게 좀 그렇게 경로를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2015년 이후 페미니즘 리부트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 어떤 그 시점이 딱 있었고 뭔가 이슈 파이팅 많은 여성들이 정말 분노하고 여성들이 아니라 페미니스트들이 분노할 만한 뭔가 당겨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엄청나게 거대한 운동 지점을 좀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도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지금은 또 굉장히 싹 죽어서 굉장히 우리 페미들이 어려운 시점이라고 얘기되는 활동들이 어려운 시점이라고 얘기되는 시점이라서 사실 이런 활동들이 저는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근데 박하님도 되게 당연히 그러니까 저는 박하님의 생애사에 있어서도 어쨌든 박하님이라고 하는 여성사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당연히 가능하고 그러실 거라고 생각했고 본인의 그런 걸 풀어주신 것 같아요. 네네. 저도 뭔가 나는 페미니스트다라고 감히 말을 되게 못했었거든요. 근데 돌아보면은 되게 나는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했던 것들이 사실은 페미니즘이었던 게 있더라고요. 저도 돌아봤을 때. 그래서 뭔가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옳지 않은 일들을 보고 저희가 여성으로서 경험을 하고 생활을 하다 보면은 진짜 페미니즘은 너무 당연한 게 되고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일단 진짜 너무 생활 그 자체가 되어야 하는 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두 분 말씀 공통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페미니즘을 선택한 이유가 어떤 막 굉장히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일상에서 약간 부당하게 느꼈다는 거 그런 것들을 내가 좀 체감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페미니즘을 선택하게 되었다. 그래서 더 답변하기 힘드셨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게요. 많은 페미들한테 질문했을 때 똑 부러진다고 표현한 어떤 대답을 해줄 수 있는 페미분들이 계시다는 것도 멋지겠지만 네. 그래서 저는 썩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다들 그런 동기가 다 비슷하지 않을까. 네. 저도 그렇고 성진님도 그렇고 안 할 수가 없다. 누구 하나 엄청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시작한 게 아니다. 저는 진짜 특히나 이 청년 여성들에게 페미니즘은 약간 불가항력인 것 같아요. 페미니즘을 모르고서 지금 현대 사회를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고난의 행군인 것 같고 이 페미니즘이라도 있어야 여자들이 이 고통이 적어도 당연한 고통은 아니라는 거를 알고 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일상이 힘드니까. 맞아요. 네, 다음 질문이 저희 청페미 활동을 하면서 많은 영화들을 봤었잖아요. 네네. 그때 느꼈던 여성 콘텐츠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봤었는지 또 보면서 그 영화들을 보면서 이제 이후에 여성 콘텐츠를 바라보는 어떤 관점에 또 변화나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또 궁금합니다. 근데 청페미에서는 이제 활동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영화 콘텐츠를 같이 감상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것도 좀 약간 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활동인 건가요? 네, 정기적으로 했었고 이제 영화 말고도 이제 책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서로 다들 바쁘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그래도 좀 정기적으로 모이라고 하고 했었는데 실은 이제 작년에 이제 같이 하자고 이제 계속 활동을 하다가 이제 좀 다들 바쁘니까 좀 이제 활동이 좀 없었다가 작년 상반기 초에 이제 같이 다시 한번 또 해보자라고 이제 강님 먼저 제안 주셨고 그래서 지우님이랑 이제 해서 저까지 3명이서 했었는데 이제 그래서 상반기는 됐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하반기도 바빠지다 보니까 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해서 저는 이제 빠진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두 분이서 하셨을 거예요. 하반기 죄송합니다. 저는 막 이렇게 탈주 막. 그러면 저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네. 청페미가 그럼 가장 최근에 같이 이제 얘기했던 그 영화는 무슨 영화였던 거예요? 그게 가장- 가장 최근이라고 얘기하면 저는 제 생각에 블루 그거 제 기억은 프랑스 여자입니다. 프랑스 프랑스 여자아니에요. 그러니까 꽤 여러 개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가장 인상적이었고 뭔가 좀 와닿았던 컨텐츠를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럴까요? 이게 더 얘기하기 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질문, 그러니까 이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내가 여쭤봐야겠다. 이거 영화라는 거, 여성 콘텐츠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지금 이 주제를 굉장히 고심고심하며 콘텐츠들의 그 빠음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지금 청소년들이 접하는 이 콘텐츠들 우리가 이제 알지 못하는 뭐 감스트? 뭐 이런 엄청난 뭐 이름도 모르는 남성 BJ들. 네, BJ들이 있더라고요. 아프리카 BJ인데 최근에 무슨 누구랑 이혼을 했는데 걔 이름 철구. 철구. 근데 저 철구 약간 조금 이제 뭐지? 삐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그거 자체로 약간 너무 혐오자극이에요. 너무 그거죠. 그러니까 정말 저는 이게 존재 자체도 그냥 이름조차도 지금 잘 떠오르지 않고 그 내용물에 대해서도 건너들어야 될 정도로 너무 힘든 사람들을 청소년들이 여과 없이 걸러들으면서 지금 잘하고 있다. 근데 걔네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성교육적으로 다가갈 거냐 이 얘기를 최근에 나눴기 때문에 너무 지금 내가 걔네를 과연 만날 수 있을까? 이거부터 시작되는 질문이 너무 어렵다. 막 이게 막
마음 정말 힘든 시간인데 지금. 하고 싶은 말들. 지금 너무 지금 힘들어. 이 주제가 딱 나오자마자 두 분의 반응을 아. 보니까 약간 보이는 라디오처럼 했어야 됐나 이거를 이 뭐라 하셨습니다. 리액션을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약간 이 영화 그 콘텐츠 특히 그리고 영화 우리가 봤던 경험만을 공유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너무 뿌리 깊게 지금 사회에 지금 너무 정형화되어 있는 어떤 느낌들이 있고 제가 이거를 최근에 들은 강의 썰 중에 하나가 어떤 그 한예중에 다니는 어떤 이제 영화를 전공하는 전공생이 뭐 어떤 사건도 아니고 그냥 누군가의 한 명의 일대기를 조금 영화화했을 때는 이 교수가 좋다 그 컨텐츠 해봐라 영화 만들어봐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했더래요. 근데 이 감독이 여성이었고 여성 감독이 자신의 할머니의 생애사를 영화 컨텐츠화 해보겠다. 이거 엄청난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성사를 기록할 수 있는. 근데 이거를 대체 니네 할머니가 뭔데? 뭐 특별한 뭐 이거가 있냐? 이러면서 그 영화 컨텐츠화 그 영화를 만드는 게 좀 그 부적절한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부적절까지는 아니지만 그게 재밌는 뭔가거나 뭐 그렇게 대단한 뭐가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가장 예술에 대해서 어떻게 좀 앞선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그렇게 나아간다고 하는 예술 학교에서조차 거기 있는 교수가 한다는 말이 이제 그런 이제 지경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여성 한 명 한 명의 생애사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기록이고 역사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너무 들어서 그래서 저는 우리 청페미가 한참 모일 때도 저희들의 목소리를 기록하는 일이나 얘기들 뭐 책을 보고서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던 얘기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그냥 그게 너무 중요하니까 왜냐면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생각했던 면이 있고 지금 이 콘텐츠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이 많은데 여성들이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힘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좀 걱정이나 고민이나 되게 저도 약간 그걸 바라볼 때 어떻지? 라고 하는 마음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은 출연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약간 힘이 되어드리고 싶고 뭐 약간 그런 게 있고 이게 되게 대중적으로 근데 아주 막 성공한 막 그렇게 될까? 왜냐면 한국 성폭에서도 팟캐스트를 운영하는 걸로 제가 아는데 근데 그것이 많은 여성들의 그 깊은 뭐 되게 뭐 이런 것들 풀어내주기도 하지만 이게 우리끼리의 또 잔치이지 않나 지금 페미판에서 사실 우리끼리의 되게 근데 이것만으로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긴 해요. 근데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여성 컨텐츠 어렵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 어려운 걸 선택해 주신 두 분이 또 굉장히 호기롭게 또 용기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 질문을 처음 이제 의도했을 때는 청페미 주요 활동 중에 하나가 여성 콘텐츠 영화를 보고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었으니까 그래서 청페미 주요 활동 이야기를 하면서 또 그 부분이 혹시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다면 그 이야기를 또 들어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 의미였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되게 가영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개인사적인 배경이 또 이 하나의 질문에서 많은 고민과 함께 이렇게 답변으로 나온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좋았어요. 어쨌거나 이 성평등 교육 강사로서 이수를 하시고 계속 그 문제도 고민하고 있으시니까 이 컨텐츠라는 걸 들었을 때 그 전까지도 계속 하고 있었던 고민들이 배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되게 치열한 고민이고 그리고 말씀해주셨던 것 중에 되게 공감이 가는 게 여성들의 개개인의 목소리를 기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저도 진짜 공감을 하는 게 이전까지 너무나도 그러니까 경청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일단 그것 자체가 너무 필요하고
또 전 되게 이제 역시 가영님은 예술가시다. 약간 예술가로서 좀 활동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뭔가 저는 이제 예술은 개인적일 때 가장 예술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아 요새 그 말하는 주변에 예술가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뭔가 좀 확실히 예술적으로도 사고하고 계시다라는 인상이 팍팍 들어서 되게 좋았어요. 저희 칭찬만 하려고 저희 모인 거 아니죠? 하지만 뭐 좋은 걸 어떡하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그 맥락의 어떤 의도도 좀 살려서 뭔가 좀 답변을 드린다면 저는 그때 그 영화 그 남자 감독이 찍은 건데 동성애 커플 그게 그게 불교 블루잖아요. 그것 때 박하님이 답해주신 그게 너무 기억에 남았기 때문에 저는 그 영화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하님이 그 영화를 보고 굉장히 이거 남성의 시선에서 처리가 된 어떤 분명한 장면들이 눈에 몇 번씩 거슬리는 것들이 있고 그 안에서 배우들이 소모적으로 다뤄졌을 어떤 이런 상황들이 조금 그려진다라고 하면서 이게 동성애 영화지만 불편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나는 이게 어쨌든 하나의 컨텐츠로서 나온 것만으로도 조금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조금 다른 시선을 또 얘기해 주셨어서 되게 좋았던 작품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레아 세이두가 나왔던 그 네, 맞아요. 영화 맞죠? 가장 따뜻한 색 블루. 확실히 그게 나왔을 때는 되게 많은 제 주변의 큐어들도 이런 영화가 드디어 나오다니 이러면서 좀 기뻐했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최근에 들어서는 그때 당시에 얼마나 포르노그래피적으로 그런 영화가 찍어졌는지 영화 현장에 대한 비판도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되게 레즈비언 커플을 엄청 대상화해서 네. 진짜 환상 속의 레즈비언 섹스를 만들어서 그걸 찍었다 뭐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럼 박하님은 이제 촌패미에서 다뤘던 콘텐츠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다거나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게 잠시만요. 진짜 머릿속 기억을 뒤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가연이 이제 답변하시는 걸 들으면서 도대체 뭐가 있어서 계속 머릿속을 불려봤는데 왜 안 떠오르죠? 분명히 활동을 같이 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는 막 너무 막 이제 막 감정이 올라오시니까 분기탱창해가지고 막 이걸 막 얘기 썰을 풀고 막 너무 막 그 부분이 막 불편하고 막 이런 것들 토로하셨는데 지금은 너무 오래된 기억이었어. 지금은 왜냐면은 오랜만에 지금 인터뷰로 불러주신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약간 그것 자체도 조금 저랑 온도차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어쨌든 저희는 그때 여성 콘텐츠 위주로 저희가 일부러 보기도 했고 그때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으니까 네네. 그때 당시에 봤던 영화들에 대한 기억은 없지만 이후에 우리가 많은 콘텐츠를 접했잖아요, 미디어에서. 그러면서 어떤 여성에 대한 콘텐츠에 대한 개인적으로 느끼셨던 생각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청팽이에서 활동했던 영화가 아니더라도 뭐 영화를 넘어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성희롱 예방 교육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들으면서 이제 거기서 강사님이 말씀해주시기를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제 이러한 개념들을 알아야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실수를 안 하고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바로 직시할 수 있다. 뭐 이제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내가 이제 머릿속에 잡히지 않았던 개념들이 잡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실체화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내가 뭔가 실수를 하지 않고 잘못을 하지 않으려면은 어떤 게 잘못된 거고 어떤 게 잘하는 거고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저는 오히려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다 이게 뭔가 전혀 그런 의도는 없었다고 하지만 만약에 내 앞에서 옆에 누가 사람이 지나가는데 너무 짧은 치마를 입고 지나간다라고 하거나 이제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뭐 그게 그냥 시선이 이렇게 갈 때가 있잖아요. 이게 내가 저 사람을 정말 다리가 이쁘네, 치마가 짧네, 막 이런 의도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시선이 가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그 사람의 선택인 거고 그 사람의 이제 어떠한 개성을 표현한 건데 그거를 이제 봄으로써 제가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은 너무 짧아서 위험한데 좀 걱정되는데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해요 저는. 근데 저는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다를 거고 근데 남자들은 대부분 이제 추측컨대 남자들은 대부분 어떤 나쁜 의도로 보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신경을 쓰이니까 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약간 어쨌든 내가 뭔가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쨌든 명확하게 어떤 개념이든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거를 구체화 시켜줌으로써 더 우려하는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우려스러움이 계속 이제 들더라고요. 그때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요즘 약간 성교육 저도 자료 같은 것들을 좀 찾아보면 되게 거의 떠먹여주다시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엄청나게 생활 밀착적이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줘서 뭐 이제 그걸 또 재연극까지 해서 보여주고 뭐 이런 것도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성적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교육을 하는데 박하님께서 우려해 주신 부분은 뭔가 오히려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은 성희롱이라는 그런 사건? 그런 개념을 되게 한정화 짓는 게 될 수도 있고 뭔가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좀 제한시킨다? 여성들의 경험이라던가 어떤 감상 같은 것들을 제한시킨다라고 느끼시는 걸까요? 아니면은 아니요 그렇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여름이니까 더워서 반팔 뭐 이런 것도 입을 수 있는데 뭐 이렇게 민소매를 입었어요. 근데 이제 옷이 많이 다양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끈이 얇고 착 달라붙은 막 이제 그런 옷을 내가 입었어. 난 더우니까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더우니까 난 좀 시원하게 여름을 보내기 위해서. 근데 그러고서 이제 길거리 나가면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는데 대부분의 시선이 곱지 않을 게 뻔하잖아요. 또 그렇게도 하고. 근데 그런 것처럼 어떤 그렇게 그 교육을 통해서 어떤 사례들을 통해서 이런 것도 다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까이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례들을 통해서 무슨 말씀 좀 있어요. 뭐라고 해야 저는 지금 드는 생각이 제가 그 성평등 관련된 혹은 성범죄 예방이라고까지도 표현하지 않죠 요새는 여기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거 청주의 약간 현실인가? 왜 콘텐츠 선택 제가 알기로 그 한국 양평원에서 만든 잠재적 가해자 관련 콘텐츠가 잠재적 가해자의 남자를 등장시키지 않고 그냥 어떤 본인의 경험 그러니까 그 이매경님인가? 저도 성함을 정확히 모르는데 너무 죄송스러운데 지금 아무튼 양평원에 어쨌든 그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그분이 자신의 예를 들어 자신의 어머님이 좀 나이가 많으시고 지금 가정에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헬퍼로 이제 고용을 한 어떤 조선족 여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예를 들면서 돈을 먼저 달라고 했다. 근데 내가 돈을 떼어먹을 사람처럼 보이니? 나 너무 화가 난다 얘. 이렇게 말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 근데 저 사람은 우리보다 그런 거 경험 노출될 가능성도 많고 여러 가지 약자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준다고 해도 저 사람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의 설명하는 콘텐츠였어요. 근데 제가 그 콘텐츠를 사전자로 써서 저도 발표를 할까 하다가 근데 되게 전략적으로 이런 콘텐츠들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지금 박하님 얘기를 들으면서도 교육을 하면서 오히려 이것을 자극하는 뭔가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맞아요. 그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진짜 뭐 한 대 때릴 거면 때리던지 뒤통수로 때리듯이 잠재적 가해자 사실 그 영상을 보고 전 굉장히 친절했다고 생각하는데 다 떠먹여주면서 근데 그런 것조차도 너무 지금 시대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후졌다라고 느끼는 그런 것들도 많고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만 회사에서는 그렇게
접근해야지 되는 거죠. 여성 단체조차도 떠먹여줘야 되는 거죠. 너무 친절하게. 네네. 아, 그래서 아무도 불편하지 않게. 네, 그래서 진짜 그 사이에서 정말 어떻게 우리가 페미로서 중립을 잡고 저기를 보이지 않으면 얼마만큼의 아무튼 뭐 그런 여성들의 어깨가 너무 무겁다. 이런 것까지 다 신경을 써야 네, 한다니. 그런 지점 좀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 아까 이제 박하님이 하셨던 얘기는 뭔가 그런 식으로 되게 클리셰적인 그런 구도가 실제 생활에서 이제 영향을 미쳐서 오히려 교육이 영향을 미쳐서 사람들이 안 그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구조적인 구도가 더 강화가 될까를 약간 우려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 시원한 복장을 입었을 때 좀 성적 대상화하는 시각이 있는데 그런 교육을 받음을 통해서 저거는 나쁜 거야. 그래서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의식해서 더 눈이 간다라는 거죠. 약간 코끼리는 생각하지만 하면 코끼리 생각 계속 하는 것처럼. 네. 그쵸. 오랜만이네요. 아, 네. 그쵸. 오히려 프레임을 벗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그 안에 갇혀서 더 뭔가 우려하는 일들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우려들이 계속 그 당시 성교육을 하셨던 강사분의 그 컨텐츠, 그분의 컨텐츠가 오히려 일상에서 더 좀 불편하게 더 느껴진다. 아니 이제 제가 이제 그분 강의만 들어서 이제 잘 모르겠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명확하게 뭐 이렇게 오해할 만한 상황들이 없게 이제 어쨌든 잘 설명은 강의는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스스로 이렇게 그런 생각들이 어쨌든 이제 여럿이서 같이 듣는데 이제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저와 같이 들은 교육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좀 어쨌든 저는 이제 청팸에서 활동하고 있으니까 민감하게 좀 예민한 민감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것 같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들은 그때 이제 같이 들으셨던 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조금 주제에서 벗어났는데 이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은 왜 여자 화장실에 가면 이제 어쨌든 몰카 불법 카메라 뭐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밑에 뭐 차단막 설치해놓고 그런 것도 되게 많아졌잖아요. 근데 그런 것과 한 가지 더는 화장실 입구 그리고 아니면 칸막이 안에 변기에 앉았을 때 보이는 그 문 쪽에 스티커가 붙여져 있잖아요. 몰래카메라 뭐 불법입니다라고 하면서 그 초소형 카메라의 종류가 어떤 건지 뭐 핸드폰 뭐 차키 뭐 이런 것들 다 보여주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항상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설마 여성이 여성의 몸을 찍어서 이걸 콘텐츠로 팔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조심해야 될 거는 여자가 아니고 이 스티커를 예전에 그 말씀하신 거 기억나요? 네. 남자 화장실에 붙여야 된다. 이거는 남자 화장실에 붙여야지 여자 화장실에 붙일 게 아니다. 이게 여성들한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라는 의도로 붙이면은 여자 화장실에 붙여져 있는 건 맞겠지만 이거를 조심하세요 하고 근데 그 문구가 바꾸려고 사실 한 하면은 건데 이거는 카메라는 불법 범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차라리 그 문구가 이제 그 스티커와 의도와 맞지가 않다라는 거죠. 장소와 맞지 않다. 저 이 얘기 듣고 기억난 게 있는데 몇 번 그래서 저도 사실 근데 활동을 하는데 페미로서 사실 조금 겁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남자 화장실에 몇 번 붙여본 적 있어요. 남자 화장실에 몇 저 번. 그때 진짜 몰랐는데 남자 화장실엔 그 스티커가 안 붙어 있어요? 저도 이거 몰라요. 근데 제가 그런 화장실들에 갔을 때 붙어 있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여자 화장실에 와, 온통 불법인다. 같은 건물에 있는 화장실인데요? 그럴걸? 와 아니 오늘 가서 봐야겠는데. 화장실에 한번 진짜 서치해보는 것도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이 어쩌면 기회. 오늘 어차피 공사 중이라서 네. 찾아봤거든요. 여기 건물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자주 가는 마트도 보면은 이제 화장실 이렇게 쭉 들어가게 되는데 복도를 따라서 들어가는데 남자 화장실 있고 여자 화장실 이렇게 끝에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뭐 따로 별도의 문이 있는 게 아니어서 이게 슬쩍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보이는 정도? 그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여자 화장실이 이제 끝쪽이다 보니까 벽 쪽에 이제 보이는 곳에 붙어 있긴 해요. 그렇게 이런 그런 카메라들 뭐 촬영하는 거 불법이다 뭐 이제 그런 식의 내용이 붙어 있어요. 하지 마. 근데 남자 화장실에는 그 들어간 입구에 그런 스티커가 없더라고. 와 그러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의도는 이제 뭐 거기 찍으러 붙이러 범죄자한테 경고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에는 여자들한테만 두려움을 심어주는 그런 기제로 작용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 스티커가 남자 화장실에 붙어 있어야 하거나 아니면은 여자 화장실에 있는 그 문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티커 여자들한테 조심하세요 이렇게 이런 종류가 있으니 조심해주세요라는 의도로 뭔가 알려내기 위한 용도로는 붙여져 있는 게 맞겠지만 그거를 여자들을 팔아먹을 그런 용도로 뭐 카메라 설치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붙여놓으면 맞겠지만 여자들은 다 공감하잖아요. 화장실에 가면 칸막이에 딱 들어가서 문에 잠갔는데 구멍이 많으면 좀 무섭고 휴지 조각 막 이렇게 꽂혀져 있으면 그래도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해놨구나 싶고 이제 그런 것들 다 공감하잖아요. 여자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공감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내가 봤을 때는 여자가 여자를 팔아먹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스티커의 그쵸. 의도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이런 관점에서는 정말 그 퍼뜨기는 뭔가 그런 걸 가끔 박하님한테 느낄 때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근데 약간 요거는 우리가 페미다라고 하긴 하지만 되게 가끔씩 뭔가 놓치기도 하고 조금 저희도 실수하죠. 저희 페미지만 저희도 인간이니까. 근데 제가 처음에 이 활동이 아니라 그 몰카라는 말이 등장했을 때 활동했을 때 그 몰카란 말이 지금은 안 쓰이는 말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걸 기획했던 기획팀, 그러니까 한국성폭력 상담소에서 포스터가 나왔는데 그걸 제가 청주에서 막 붙이고 다녔어요. 네. 터미널이라 이런데. 근데 그때 이게 뭐였냐면 몰래 카메라 찍지 마세요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내가 내 페북 활동 지금 안 하지만 내가 그 활동한 거 붙인 걸 보면 여성들도 수많은 어떤 오류를 거치면서 우리 상황들을 넘어간다는 좀 그런 느낌들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은 불법 카메라, 불법 촬영, 명시적으로 그렇게 말해야 하는 게 맞고 순간적으로라도 이렇게 그렇게 되지만 이게 분명히 잘못된 어떤 지점이라는 거를 이렇게 넘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지금 우리가 가끔씩 정렬하는 어떤 사실 아까 전에 그 부분도 조금 사실 우리끼리는 분위기 좋다고 했지만 좋으려고 하는 어떤 화용 언어였지만 박하님 이름이 이쁘다고 생각했어요 라거나 지금도 은연중에 지금 불법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를 이렇게 살짝 지금 몰래카메라라고 이제 혼용해서 썼던 지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저희가 꼭 페미라고 해서 다 이렇게 뭐 뭐든지 완벽할 순 없듯이 그건 그렇죠. 넘고 가야 되는 짚고 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집대도 지나친 죄책감이 그렇죠. 그쵸. 그건 절대 가지면 안 되는 것 그건 같아요. 그렇죠. 근데 혹시나 이게 뭐 팟캐스트 형태로 되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근데 그 용어에서 되게 좀 사람들이 익숙하게 써오던 용어를 저 역시 익숙하게 쓰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게 이 용어는 맞지 않는 용어구나라는 걸 깨닫고 바른 용어를 써야지 해도 그게 체화되기까지 네네네. 아까 박하님도 그 뒤에 또 불법을 붙이시는 거 보고 그래서 공감을 했어요.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게 저희가 처음에 뭐 사례금이 있다는 얘기도 정확하게 제가 그때까지 정해진 게 아니어서 말씀을 안 드렸었고 진짜 주말에 귀한 시간 내어서 와주신 거잖아요. 지금 심지어 성패미 활동이 중단된 상태임에도 그래서 여기까지 오실 때 전 나오면 이 자리에 오면 하고 싶은 이야기 아니면은 또 오게 된 마음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청팸이니까 같이 활동하고 있는 지우님이니까 의리도 있고 어쨌든 또 약간 이제 제가 어쨌든 같이 한다고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이제 바쁘다는 그런 이유들로 또 활동을 또 어떻게 보면 3명밖에 없는데 한 명이 빠져서 거의 중단되다 싶이 된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의 부채감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마음도 있고 해서 일단은 그런 마음도 좀 있지만 어쨌든 그 미안한 마음보다도 어쨌든 청팸이고 일단 같이 많은 것들을 공감하고 같이 이제 생각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적절한 표현 뭔가 이게 우리 하나 묶어줄 수 있는 만한 표현이 없어요. 우리는 연결될수록 강하다. 청팸이에 대한 애정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기도 활동을 하고 못해도. 하니까 일단 청팸이 일이라면 아무따 와, 저 청팸이가 아닌데 너무 감동적이에요. 저도 청팸이 할래요. 들어오시죠.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비록 인터뷰를 받고 어려운데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할지어도 일단은 제가 가능한 도울 수 있는 만큼 돕고 같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 처음에 그래서 이제 되게 가볍게 카톡에 얘기를 남겨줬어요. 뭐 이래저래 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인터뷰 하고 싶다 가능하시냐 그래서 그래? 그래서 네 그럼 가능해요. 근데 시간은 잘 모르겠네요. 말이 그냥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남겼거든요. 근데 이제 막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무거워. 네, 그래서 저 약간 그런 고민이 요새 있어요. 그러니까 막 꼭 거창한 뭔가 말을 해야만 팸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되게 제가 뭐 감히 언급할 수는 없지만 평소에는 뭐 이렇게 또 역량 있는 그런 그것이잖아요. 그래서 뭐 자신의 분야에서는 또 되게 굉장히 또 역량 있는 또 분인 걸 제가 알고 있고 저희 막 그런 최근에 제 청페이뿐만 아니라 작년에 우리 같이 인터뷰를 막 했던 고양패미도 있어요. 고양패미도 최근에 이제 뭔가 분위기상으로는 이런 소모임적인 분위기가 조금씩 전국적으로 조금씩 뭔가 어려워지고 있는 이것을 느껴요.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라는 게 개인의 일상이 무너지는 어떤 경험들을 안겨줬잖아요. 근데 거대한 뭔가 몸집을 불리는 것만이 우리에게 우리의 일상을 되찾아줄 것인가? 라는 저는 고민이 좀 있고 그래서 되게 부채감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으셔도 되고 이 질문을 박하님께 그래, 꼭 맞다, 드리고 맞다. 싶었던 게 있어서 이 질문 하나만 빠르게 그러면은 네. 질문 드려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청팸이어야 하는지 제가 듣기로는 박하님께서 이제 이전에 동료분께 다른 단체로 같이 활동하지 않겠냐 제안도 받으셨는데 거절하셨다고. 아까 가볍게 얘기를 하면 한번 청팸이는 계속 청팸이고 저는 청팸이 지조를 지키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거절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어쨌든 제가 중간에 청팸이 들어오게 됐지만 그때 이제 지금은 또 모르죠. 그때 어쨌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주 지역에서 페미니즘 그룹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청팸이고 하나는 또 행동하는 행패고 그렇긴 한데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는 이제 조직이 좀 작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직인 거잖아요. 페미니즘. 그러니까 저는 뭔가 규모의 크기 막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어쨌든 저는 처음 시작하게 된 모임이라던가 그룹이라던가 이제 그런 부분들 되게 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좀 처음 같이 뭔가를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 큰 의미 좀 그런 뭐라고 하지? 같이 해왔던 것들에 대한 아무튼 그런 것들이 좀 저는 마땅한 단어가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 좀 소중해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때 청팸에 같이
처음에 이제 제가 들어왔을 때 했었던 게 이제 화장실에 이제 그런 실리콘 영업하는 거, 구멍마다 실리콘 영업하거나 뭐 그런 것들 그런 활동들을 했었고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 신고하는 거 그래서 경찰서 간 거 이제 막 그런 것들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되게 뭐 이렇게 많은 인원이 같이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같이 활동하고 했었던 것들이 저는 되게 소중하고 재밌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런 추억들과 기억과 공감했었던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총팸이가 저는 그래서 되게 소중한 것 같고 그 마음으로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안이 왔을 때 하다가 난 그냥 청팸이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청태미가 이렇게 유지가 된다는 것 자체가 이 청주 지역의 페미니즘 운동이 어쨌거나 다양성을 정말 네. 지켜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곁들여서 좀 플러스 얘기를 하면은 네. 작년에 저희가 다시 활동 재개하면서 SNS 계정들을 좀 여러 개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그 트위터도 다시 개설하고 이제 막 홍보하고 맞아요.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막 검색을 해거나 청팸이 막 검색해보고 이제 팔로워가 조금 늘어가니까 이제 막 검색해보고 했었는데 어떤 분이 보면서 청주에도 페미니스트가 있다고 페미니즘 그룹이 있다고 막 이제 그런 트윗을 쓴 걸 봤어요. 그러니까 더욱이 막 이제 그런 것들을 보니까 더욱이 청팸이를 못 느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성취감이 중요하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네요. 뭔가 이제 뭐 크게 뭔가가 있는 게 아니어도 이런 소소한 것들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이렇게 얻는 성취감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더 많이 애착이 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에요. 작가님이 청주에 계시는 청평이는 절대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네, 저 혼자서라도 이렇게 어. 밧줄로 막 이렇게 말매가 아이고야. 지지. 그렇게는 또 만들면 안 되겠죠. 그럼 이어서 한번 해볼까요? 지금 가영님 4번 질문을 작가님 답변만 들은 상태라서 빨리 좀 이어서 진행을 진행할까요? 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왜 여기에 좀 더 나와야겠냐고 생각을 했냐면 뭐 기본적으로는 지윤님의 당연한 100% 들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어떤 컨택이었고 저 스스로는 저는 약간 모임이 갖는 성격이 굉장히 어렵다는 느낌을 이 청팸이를 하면서 많이 받는데 근데 왜 여성들이 하는 모임이 어렵냐 그러면 어떤 모임은 아이를 데리러 가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나는 얘가 뭐 이래서 저래서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제 스스로 좀 느꼈을 때 젊은 여성들 중에서 만약에 모임을 지속하기가 어렵다라고 하고 한다거나 그쵸 이게 지역이라서 어렵다라고 하는 어떤 이유 중에 그래도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남겼다면 이렇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러니까 저 스스로도 지금 청주 거주인이 아니지만 청주 거주에 뭐 호적적으로나 근데 제가 주소를 적을 때 여기가 아닌데 실거주지가 실제로는 여기인 이유 중 하나가 그러니까 웃긴 거죠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폭력피해 여성이 이제 지낼 수 있는 거주 공간이 많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흘러들어서 거주지를 또 등록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등록되지 않은 어떤 파트너와의 어떤 그런 갑자기 같이 살게 되는 이런 상황들에서 내가 실제로 실존하고 있는 곳이고 그래서 실제로 페미로서 존재했고 활동을 해서 여기에 모임이 존재했는데 근데 뭔가 그러니까 너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길 위에서 보낸 시간이 너무 많으니 너는 페미가 아닌 것 같고 이 청페미가 인 걸 인정하지 못하겠어라고 얘기한다면 약간 그거는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러니까 많은 여성들이 근데
이게 많은 여성 소사에서 저는 느껴지거든요. 청페미 저 같은 구성은 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적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폭력 피해 여성들이 모여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성들이 지금 활동을 하지 못하고 간간히 연락밖에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것은 가벼운 모임이어야만 해요. 왜냐면 그 여성들은 폭력 피해를 입었고 자기 스스로 자신의 삶을 꾸리지 않으면 이제는 살아갈 수 없죠. 지원도 없고 가해자가 절대적인 어떤 뭐 지원자거나 그랬던 것이 뭐 많거나 아니면 양육자였거나 뭐 이랬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모임에서 그 너무 좋아요. 그렇게 막 역할을 해주고 뭐 파이팅 넘치게 해주는 것도 좋아요. 물론 좋았어요. 근데 그냥 그녀들이 삶 속에서 그냥 다시 삶으로 이행해 갔을 때 페미적인 어떤 뭔가들을 하면서 이 청페미에 있었던 나한테 혹은 뭐 지금은 지윤님한테 이렇게 연락을 하고 가끔 그래도 너가 활동하고 있는 게 참 뭐 대단한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너는 활동 안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너는 누구보다도 되게 그 뭐라고 하죠? 그 소위 이제 빠졌다고 하는 건설 현장에서 네가 지금 그 남성들과 대치하면서 이 페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썰을 풀고 화를 내고 현장에서 네가 행동하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여성들이 모임이 지속이 어려울까라는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리적으로 저희한테 그렇게 편안하고 안온한 경제적인 어떤 후원과 지원과 혹은 뭔가 확실한 뭔가가 보장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주어진 적이 있었나? 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느슨한 연대로 갈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마음을 제가 왜 남성 조직처럼 이렇게 조직화가 되지 않지? 이것을 너무 속상해했던 적이 있는데 그 방식은 맞지 않았던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조직화됐으면 여기는 체계가 생겼고 라인이 생겼고 분명히 대표에서부터 밑에 사람이 분명히 생겨났을 거고 이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쩌면 우리에게는 이 느슨한 연대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가영님이 남성 조직을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확 됐어요. 그러시나. 그런 면이 좀 있어. 보통 남성 조직, 그러니까 흔히 제가 이제 생각이 딱 드는 남성 조직은 어떤 체계들이 어떤 식으로든 체계가 정해지고 간에서 이제 뭐 형님 동생 이렇게 정말 그쵸. 작게는 진짜 한국 사회에서 나이 서열 체계조차도 정말 그 만들어내는 정말. 저도 약간 그런 이게 물론 페미니즘 운동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 운동에서 뭐 예를 들어 아주 평면에서 얘기하면 민주주의를 추구를 하는데 그 조직이 굉장히 오래되면은 완전 독재 체제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 단체가 그 내부는 완전 독재 체제인 거예요. 한 명이 거의 신이야. 약간 그런 걸 보면서 저도 환멸을 많이 느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청페미나 여성들의 연대가 말씀하신 대로 느슨하게 연결이 된다는 거는 여성들이 어떻게 보면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있는 가치가 잘 지켜지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그것만 안 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겠다. 저 근데 지금 너무 듣는데 전 이런 얘기를 듣게 될지 몰랐거든요. 약간 눈물이 계속 약간 나가지고 이러고 있었어요. 정말 여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정말 이렇게 날 잡고 마음을 잡고 들으면 세상이 진짜 터져버릴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종종 해요. 한 여자의 얘기만 들어도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세상이 터질지도 모른다. 왜냐면 여자들은 너무 말을 하지 않았고 맞아요. 말을 해도 아무도 안 들었고 근데 좀 진짜 벅차고 뭔가 청주에서 이런 활동이 있었다는 걸 사실 전 몰랐거든요. 지우쌤을 만나서 알게 되었고
오늘 또 얘기를 들으면서 이 집 면목을 듣게 되는 것 같아서 되게 진짜 자랑스러워졌어요. 저도가 약간. 이거 약간 약간 저희 홍보 타임 건너뛰어도 되는 거 같아요. 청태미의 도시다. 제가 홍보하겠습니다. 여기 청주는 직지의 고향이 아니라 청태미의 고향이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청태미가 있으니 와라. 아, 네, 나왔다. 네. 직지 어차피 청주에 없습니다. 청주에 있습니다. 예? 아, 너무 웃기다. 아, 네. 저도 이 질문을 할 때 너무 정형화된 답변을 제가 이미 이렇게 약간 머릿속에 딱 있었나 봐요.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이렇게 되게 가영님의 뭔가 개인적인 서사가 담긴 그런 것도 뭔가 들은 것 같고 해서 되게 마음이 너무 풍부해졌어요. 저 지금 약간 촉촉해졌어요. 아, 촉촉한. 이 공간이 촉촉한 건가요? 아, 정말 알 수가 없네요. 네.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영님께 드리려고 하는 질문이 청태미를 시작하시고 지금까지 그 변화가 있으신지 그리고 그러니까 청태미 활동도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또 가영님에게도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그에 따른 변화가 그런 것들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앞에 질문들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또 논의가 많이 된 것 같아서 이야기가 혹시 더 하시고 싶은 이 부분에 더 하시고 싶은 얘기 있을까요? 계속 약간 좀 많이 생각을 하시고 뭐 그런 걸 잘 배워 나온 것 같아서. 뭐, 네. 저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이렇게 너무 많은 얘기를 쏟아내면 또 그것이 또 이제 원래 담으려고 했던 뭔가가 좀 달라지기도 하니까 네. 지금의 어떤 느낌들에서 뭔가 받으신 느낌들이 있고 뭐 충분히 이게 가능하시다면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은 이거보다는 이제 이 청태미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앞에서 얘기를 하면서도 네. 이제 잘 뭐 조금씩 드러났지만 네, 제가 들어오기 전부터 뭐 화장실에 나 있는 그런 불법 촬영 구멍들, 불법 촬영을 뭐 하려고 시도했던 구멍들 같은 것들 이제 실리콘을 막는 활동도 했고, 그다음에 제가 전에 듣기로는 이제 가경동에 생겼던 리얼돌 매장에 관련해서도 이제 쟁의를 하셨고, 그다음에 되게 일상적인 부분에서는 여성 콘텐츠에 대해서 함께 감상을 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시간을 가졌고, 뭐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활동을 하셨고 소모임 활동도 하셨고, 그런 것처럼 이 일상에서 사실 페미니즘을 실천하는 것이 되게 여성들에게 어렵잖아요. 네네. 특히 아까 가영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성들이 이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취약성 때문에 그 생존에 매달려야 하잖아요. 많은 여성들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페미니즘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가영님께 청태미가 주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한테 주는 의미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는 청태미가 사실 정치적 순수를 논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정치의 순수는 없고 뭔가 순수하다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사실 청태미의 서사가 더 대단한 이유는 청태미를 여성이 일으킨 그룹이 아니에요. 저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급성장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남성 운동가를 이 여성 그룹이 여성 연대가 청태미라고 하는 페미들이 너가 지금 이 그룹 안에 와서 하는 행동이 페미니스트가 맞냐? 라고 하는 남성 페미 운동판에 있는 남성 페미의 분탕질을 쫓아내면서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청페미가 어떤 남성 페미라고 하는 어떤 그 굉장한 가치관의 혼란을 함께 겪으면서 지금은 또
뭐 남성 페미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뭐 하기도 하고 아니야 그래도 페미는 훌륭한 자질이야 그래 우리 이렇게 전략적으로 바뀌어야 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하지만 근데 그때 당시에 그 경험이 네 저는 굉장하게 우리에게 지원자를 없애버렸지만 후원자 엄청난 후원 그룹 정치적 배경에 우리도 뒷배가 있었는데 정치적 배경을 없애버렸지만 그러나 여성들의 안전한 공간을 확보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것이 줬던 일단 활동력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여성들만의 창의력으로 할 수 있었던 어떤 거 정말 그런 그래서 누가 누구를 이렇게 조직해야 되고 쟤는 좀 운동인자가 보인다. 쟤를 어떻게 해보자. 이렇게 하는 뭐 이런 느낌의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그냥 자발적인 행동들 정말 한 페미는 교대에 다녔었는데 뭐 여하구라고 부르면서 네 여친인 것처럼 모든 헤테로 이슈를 다 이성애자인 것처럼 그렇게 여성을 대상화하고 품평하고 그때 당시가 한창 그거였어. 이제 대학가에서 단톡방이 있으면서 품평하는 문화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청주에도 그런 여성이 존재했고 신문 기사도 났었어요. 그 여성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아까 그 말했던 이제 그 구멍 막기 이런 활동을 제안한 실리콘으로 막는 걸 제안한 친구도 있었고 그리고 강의를 먼저 그냥 되게 본인의 아이디어나 그냥 본인의 그냥 노동력을 들여서 직접 그 활동가하고 컨택하고 포스터를 만들고 뭐 저렴한 데를 접촉해서 이렇게 뭐 한 대 뿌리고 청중을 모으고 이런 경험도 했었고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 경험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벅차네요. 그래서 저도 처음 듣는 얘기라서 청페미 왜냐면은 궁금하긴 했어요 항상. 왜냐면 제가 청페미를 처음 알게 된 계기가 혹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나요? 아니요. 2017년도에 키어 퍼레이드를 그때 처음 가서 키어 퍼레이드 부스가 있었다고 했다. 부스가 아니고 깃발을 발견했거든요. 그날은 아주 기분 좋은 충격, 신선함 이런 거에 매료됐을 때예요. 네. 그래서 제가 딱 깃발을 발견하고 그 깃발을 들고 계신 분과 얘기를 하고 청페미의 존재를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청주에 가게 되면 꼭 이 단체를 한번 찾아봐야지 이 마음이 있었어서 저 진짜 이 프로젝트가 저에게 정말 소중한 일이 지금 정말 된 것 같거든요. 왜냐면 감사합니다. 정말 이 청팸이라는 단체에서 지나쳐간 여성들 그리고 남아와서 그 여성들을 기억하면서 지금 가영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남아 계시고 그게 너무 소중하고 진짜 그 마음을 이어받아서 이걸 정말 잘 정리를 해서 기록을 해야겠다 라는 책임감이 진짜 강하게 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감사합니다. 또 성지쌤 말씀 이렇게 그러니까 난 자체 홍보해 주시는 것 같아서 자꾸 나 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니 청주는 청팸이의 도시입니다. 혹시 이 도시를 떠나기 전에 어떻게든 후임자를 어떻게든 물색을 해놓고 그런 또 책임. 그러니까 이건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느끼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느끼는 책임감들을 다들 다.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이런 자발성과 이런 뭐랄까요? 헌신? 근데 이런 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었던 그런 뭐랄까 운동권의 공식으로는 사실 쉽게 설명되지 않는 거고 풀리지 않는 연대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주는 진짜 울림이 되게 크네요. 사실 지나쳐간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삶을 계속해서 응원해주는 것도 이 청팸이니까 되게 가능하고 가영님이니까 진짜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진짜 들고
이 너무 감동적이네. 소름이 돋고. 감동적인 마무리로. 청페미 홍보가 이거 네. 들으시는 여성분들 다 청페미 하고 싶어서 약간 근질근질 하시지 않을까. 좋아요. 그러면은 약간 이 아까 박하님께서 네. 약간 그럼에도 왜 청페미여야 하는가에 대한 것도 지금 네. 얘기가 너무 잘 된 것 같고 이 잘 이상 나왔어요. 얘기가 나올 수 없을 것 같아요. 사람들 얘기 같아서. 근데 저희가 이렇게 오히려 대화하는 것처럼 하니까 더 깊은 이야기도 많이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전 진짜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지까지도 저희가 함께 봤는데 뭔가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라던가 이 활동을 하시는 청페미 활동가 분들의 이런 이야기에서 이렇게 깊은 울림과 공감과 또 한편으로는 제가 약간 묵경을 본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거에서 오는 되게 존경심 같은 것들이 저는 함께 들었어요. 어쨌거나 청페미 활동을 안 해봤지만 이렇게 들은 입장에서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좀 부끄러우시겠지만 이 좋은 활동을 한번 홍보를 해주시고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뭐죠? 만나요. 안녕. 이것도 매력 포인트네. 이렇게 귀여운, 이렇게 사랑스럽다니. 근데 이미 충분히 사실은 여기서 홍보를 하실 저는 진심으로 안 해도 된다 생각한 게 이미 그 중에 8월은 성태쌤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여러분. 이걸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가입을 하시고요. 입회하시길 바랍니다.